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장순원 기자, 김상훈 기자 두 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 날은 이렇게 그냥 4시 할까요? 네, 이것도 새롭네요. 네. 예.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네, 그러게요. 예. 지금 러시아도 문제지만 좀 러시아 ETF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단 좀 네, 지금 네. 뭐 난리 났는데. 국내에 상장된 유일한 러시아 관련 ETF가 있어요. 한투 운용에서 예. 하는 ETF인데 킨덱스 러시아 MSCI 합성 ETF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그 MSCI가 그 10일부터 러시아를 신흥시장 지수, 그러니까 EM 지수에서 제외를 하고 네. 러시아는 따로 독립시장, 스탠드얼론 시장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서 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수라고 하는 거는 잘 나가는 친구들, 모범생들만 모아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스탠드얼론 이거는 약간 비모범생. 그쵸. 불량 학생들만 따로 혼자 서 모아놓은 있는 애들. 열등반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쪽으로 따로 모은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러시아 주식과 관련된 것들을 다 0.00001달러로 계산을 해라. 네. 이렇게 러시아의 모든 주식의 주가를 그렇죠. 그러니까 MSCI 지수에 들어가 있는. 진짜 휴지로 생각하고 휴지값만 친다는 건데요, 진짜. 난 그것도 좀 이상해. 그냥 0으로 할 거면 또 0으로 하지 뭐. 0.0001은 뭐야? 물론 입력이 안 돼요. 뭐 영어는 입력이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 주가로서 입력이 안 그 돼요. 이유까지 제가 취재를 못했는데 네. 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 이제 10일부터 이제 장 시작이 되면 지금 상장돼 있는 한투 운용이 하고 있는 킨덱스 러시아 MSCI ETF 이게 그 시장 가격 그 순자산 가치라고 하죠. 네. 그게 가격 자체가 0원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어. 0원으로 그 수렴을 하게 되면 이게 예.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돼요. ETF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래소에서 폐지 사유가 되죠. 그렇죠. 거래소에서 이거 상장을 폐지할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 아마도 뭐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원래 네. 이 그 킨덱스 러시아 MSCI ETF 같은 경우에는 50억원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 규모의 ETF였다고 얘기를 해요. 예. 보통 50억 원 미만이라고 하면 소규모 ETF라서 네. 상장 폐지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최근에 260억 원 규모까지 늘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증시가 내려가면서 네, 반등할 거다 이건 러시아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걸 보고 러시아에 투자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눈에 들어온 그 ETF군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상장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러시아 러시아와 증시에 관련된 ETF 는. 러시아 증시의 반등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ETF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게 그 킨덱스 러시아 MSCI 합성 ETF 가격 추이입니다. 네. 그래서 와. 거의 뭐 25,000원 가까이 하다가 예. 딱 이 무렵이죠. 예. 꺾이는 무렵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예. 그때 가격이 이렇게 급전직하를 합니다. 어. 근데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베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는데 아 밑에 펀드- 거래량이 확 늘었네요. 네. 떨어지면서. 펀드 규모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은 저거는 매일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거래됐어요? 오늘 네, 거래됐어요. 오늘 하한가 쳤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거래가 정지가 된 거죠. 하한가인데 하한가에서 뭐 거래가 잘 되지 않았겠군요. 그러니까 별로 안 됐겠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월요일도 거래됩니까? 거래는 됩니다. 상장돼 있으니까 거래 정지가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게 상패 예정된 회사처럼 예. 거래 하한가로- 정지시키고. 하한가에서 예. 단일 호가로 이제 하한가로 거래되고 음. 그래서 거래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는 사실 0으로 돼야 되겠죠. 그렇- 이게 이제 0으로 지금 예고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30%가 하한가니까. 하한가니까 일단 30%는 가. 그리고 또 월요일 되면 또 30% 또 가겠죠. 30%가.
그럼 계속 마이너스 30%가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한투에서 긴급 공지를 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MSCI에서 지수를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 그 ETF의 가격이 영원히 수렴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인즉슨 이제 10일 이제 MSCI 지수가 개편이 되는 10일부터는 적용이 되는 10일부터는 네. 이게 영원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 거래소 상장 폐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MSCI 러시아 지수 안에는 주요한 러시아 기업들이 들어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네, 그 지수를 따라가는 어떤 ETF가 있는데 네. 그 ETF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투자한 건 모양이죠. 저게 무슨 상품입니까, 저게? 이거는 저희가 아는 ETF랑 조금 그 상품 구조는 다르기는 한데 예.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 그때 제가 오스템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는 그 실물 ETF 예. 그러니까 그 ETF에서 실제 주식들을 사서 편입을 시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하죠. 그쵸.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가려고 네, 그 지수에 맞습니다. 들어간 종목들 똑같이 넣는 그쵸.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코스피 100을 추정을 한다라고 하면 코스피 100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유동 주식 비율만큼 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물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이 그 킨덱스 러시아 MSCI 합성 ETF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스왑이라고 하는 그 장외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는 ETF인 거예요. 저게 뭐예요? 수압이라는 게? 이게 장외 파생 상품이라서 조금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보통 현물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수압 거래, 수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서로 바꾸는 거죠. 수압. 수압은 알아요. 그 차익 거래만 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물이 아예 없어요. 현물이 아예 없어서 이 수압 거래에서 나오는 차익의 수익률을 그 MSCI 지수에 추종하게끔 설계가 된 ETF인 건데, 네. 그래서 지수가 0이 되면 현물이 없기 때문에 음. 이 그 순자산 가치는 그대로 0이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조금 아는 거라서 설명해도 됩니까? 왜 알아요? 안승찬 기자는 네. 그걸 왜 압니까? 조금 압니다. 저보다 더 잘 하시더라고요. 이 참 슬픈 얘기인데 네, 지금- 솔직히 얘기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싫어요. 이거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가족이 알면 안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안승찬 기자는 그런데 이 ETF에 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네. 왜일까요? 이 수압 거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죠. ETF를 하면 그 지수에 추정하려고 그 관련된 주식들을 쭉 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를 예. 들면 러시아 시장이라든가 우리가 좀 직접 투자하기 좀 어려운 시장들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 시장은 뭐 수수료도 비싸고 내 시차도 안 맞고 하기가 힘들어. 근데 그런 운용사들이 근데 러시아의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만들고 싶다 예. 할 때는 실제로 내가 주식을 편입하는 게 아니고 신분으로 하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가 이미 러시아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예요. 러시아 증권사? 예, 아니 한국 증권사인데 한국 증권사, 예. 러시아를 투자하는 큰 증권사라고 예, 해봐요. 예. 이 프로는 원래 난 러시아에 투자하는 증권사야. 예. 그럼 내가 계약을 해서 야 나랑 계약을 해서 음. 네가 대신 나 대신 투자를 해. 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 예. 그리고 나한테는 그 수익률이 올라간 거 내려간 것만 정산을 해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대신 내가 수수료 좀 줄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실제로 투자한 건 아니지만 네. 내 ETF에 돈이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 계약 때문에 이 사람이 수익률만 주고받고 하는 이 차익 거래만 해도 예.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 맡기고, 그러니까 네. 실제로 러시아 주식에 투자한 어떤 기관하고 수합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MSCI 러시아 지수가 2배 오르면 제가 2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네. 왜냐하면 나는 그거로 투자했을 테니까. 실 마이너스가 되면 내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로. 그럼 그냥 서로 약속만 하고. 서로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안승찬이 하자는 대로 하고 나는 수수료만 먹자 할 수도 있고. 예. 내가 아니면 더 해서 수수료 남길 수도 있고. 안승찬은 러시아를 사라고 했는데 나는 러시아가 내려갈 것 같아서 안 살래. 맞아요. 그렇게 할 하고 수도 있고 있어요. 그랬다가 예를 들면 그게 휴지가 되면 네. 안승찬한테 돈만 받으면 되니까 훨씬 이익이고. 그렇죠. 나 그거 위험해서 못 하겠어 그렇습니다. 하면은 네. 사라는 대로 사고.
어쨌든 지수만큼만 주면 아. 되니까 약속된 건 지수만큼만 나한테 줘라. 이해가 됐어요. 하는 이해가 거니까 내가 투자를 열심히 해서 지수보다 더 나오면 난 그냥 먹고 지수만큼만 주면 되는 거니까 네. 증권사 입장에서도 거래량도 늘어나고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는- ETF는 ETF 투자했어? 어디 봐봐 ETF라고 네. 운용사한테 가면 여기 이런 거 사놨잖아요. 봐요. 이거 봐. 이런 게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실제 주식이 있는 거고. 네. 실물 ETF는. 네. 맞습니다. 합성 ETF는 ETF 사놨어? 어디 봐봐. 그러면 없어요. 없어. 이렇게 종이 한 장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약속함. 딱 이거 그렇습니다.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합성 ETF는. 그래서 사실 합성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예. 그 해외 실제 거래를 하고 있는 증권사가 일종 해지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많이 돼서 예. 사실 그렇게도 되죠. 주 거래 고객은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러시아 관련 ETF가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걸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한 게 예를 들면 현물이라도 있으면 주가가 0으로 됐어요. 아무리 우리는 저거 러시아 주식은 다 0.0001로 할게 하더라도 내 실제 바구니에는 러시아 주식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잘 돼서 러시아가 새로 개장해서 네. 혹시 다시 뭐 폭등할지 알아 이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죠. 러시아 주식을 때 갖고는 있는 거니까. 갖고는 있는 거니까 그냥 안 팔고 나는 안 팔고 있을래 하고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합성 ETF는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숫자만 네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지수만 그대로 따라가기로 돼 있었는데 예. 지수가 0이 되니까 그냥 그러네. 무조건 나도 0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에 따르면 제가 안 기자한테 받은 돈은 돌려줄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0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아날 일말의 기대가 없어. 아. 0이 되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좀 버티다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합성 ETF는 합성 ETF는 그냥 실물이 지수만 없어서. 따라서 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지수가 어떤 이유든지 0이 되면 0은 되는 거고. ETF 중에 합성이라고 써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많더라고요. 실제로 투자하기 어려운 네네. 자산을 따라가려면 다 이런 식으로 수합 거래로 그냥 네. 파생 상품 거래로 해서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되게 만들기가 간단하거든요. 그럼 증권사 가서 큰 증권사 가서 그래서 투자 만듭시다. 설명서 보면 가장 높은 등급, 위험한 난이도 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 ETF다. 그렇습니다. 합성이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네. 해외에는 실제로 현물로 그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현물을 담아놓은 ETF도 되게 많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또 한국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그래서 해외에 거래돼 있는 맞습니다. 러시아 ETF. 네. 예. 그래서 가장 큰 그 규모가 큰 ETF가 블랙록이 운영하는 아이셰어스 MSCI 러시아 ETF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바네크 러시아 ETF, 그다음에 디렉시온 러시아 두배 ETF, 네. 뭐 이 세 개 정도가 있는데 24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부터 지난 2일까지 국내 순매수 결제액이 한 2,500만 달러. 이것도 한 300억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그렇죠. 진짜 부지런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ETF는 그 현물이라도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기는 한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기는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또 보여드리면 네. 이게 그 말씀드렸던 아이셰어스 MSCI 러시아 ETF 네. 최근에 가격 추이를 보여드린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한 날부터 급락을 하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반등을 했습니다. 예. 이게 되게 좀 웃긴 건데 그래서 150달러 정도 하던 ETF 주당 가격이 뭐 지금 26달러, 한 12달러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지금 25달러 정도인데 예. 보시면 시장 가격은 이 정도 되지만 순자산 가치, 예. 순자산 가치가 7.16달러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저건 왜 저렇죠? 그러니까 7.16달러까지 내려왔어야 되는데 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래도 이건 너무 싸라고 사는 바람에 맞습니다. 가격이 약간 떠 있다. 25달러까지. 그렇죠. 그래서 괴리율이 한 360% 정도 야. 되는 건데 저것도 진짜 공포에 사는 사람들인 거네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제 순자산 가치만큼 떨어지지 않은 거죠. 와. 그렇군요.
그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군요. 근데 실제 순자산 가치를 어떻게 알죠? 러시아 증시는 지금 스톱이 되어 있고 네. 러시아 증시가 거래가 안 될 뿐이지 기업 가치가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다만- 러시아 거래소가 지금 5일 연속 거래 네. 정지가 돼 있죠. 네. 다만 근데- 이제 몰라 너희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돈 못 가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음. 돈을 못 찾을 가능성은 있기는 있죠. 네. 그러면 0이라고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음. 순자산 가치가 네. 어정쩡하게 7은 뭘까요?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때 예. 제가 오스템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정지돼 있지만 예. 상각을 통해서 공정 가치를 내리는 방식이 있었는데 예.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업들이 런던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라고 하는 거를 DR. 네. DR이라고 하는데 이걸 발행을 해서 상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예탁 기관을 통해서 이걸 사게 되면 나중에 러시아에서 거래가 되는 실제 증권을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딱지네요, 딱지. 뭐 비슷한 거죠. 네. 근데 이 그 런던 증시의 DR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의 상황을 반영을 한 가격이 당연히 거래가 되겠죠.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예. 러시아 증시는 문을 맞습니다. 닫았는데 네. DR은 어쨌든 거래가 되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평가해서 사고 팔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네, 저기에.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사진을 네.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김상훈 기자 그거 어떻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혹시 김상훈 기자도 여기 투자했어요? 아니요. 야, 자기가 투자 안 하고 이렇게까지 조사하기 참 쉽지 않은데. 열심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가스프롬 원래 올해 고점이 9.3달러였는데 지금 58센트밖에 안 되죠. 예. 그리고 노바테크라고 이것도 58 에너지 센트. 기업입니다. 와, 이거는 어마어마하다. 239.4달러였는데 지금 65센트예요. 예. 공전이 되긴 됐군요, 어쨌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뭐 스베르뱅크. 스베르뱅크. 스위프트가 만약에 되면 이미 예. 미국에서 뭐 제재를 하고 있기도 한다고 하고 하는, 예. 네, 스위프트가 되면 거의 뭐 얘는 4센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저 DR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 주식 보관증이니까 그렇죠. 정상적일 때는 러시아 스베르은행 주식 한 주와 바꿀 수 있는 심지어 러시아 정부가 보증한 그 쪽지일 텐데 네. 지금은 해당 기업들이. 해당 네. 기업들이 그렇죠. 네네. 해당 기업들이 러시아 예탁원에 맡겨놓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판사판이니까 네.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면 저것도 다 0000이 돼야 되는 건데 네. 혹시 또 아나 사이 좋아지고 그러면 다시 원상 그렇죠. 복구되면 네. 저 노바테크 같은 경우는 239달러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사태 이전까지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이 저 가격에 사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없는 돈 셈 치고.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공정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저게 자칫하면 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저거는 가스프롬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화해만 하면 맞습니다. 다시 가스프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어제 채팅창에서도 네. 0.1센트가 1달러만 가도 10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로또 사듯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사실 그래서 뭐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을 예, 수도 예, 있긴 예. 하지만 근데 사실 예. 최근에 금융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국채라든지 네. 루블화 가치는 국채 가격도 폭락을 하고 루블화 네. 가치도 폭락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신용평가사들이 그 국채 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신용급을 거의 투기 등급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게 예, 반영이 예. 돼서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이 DR 같은 경우에도 상패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베팅을 해서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다시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큰 돈은 벌 수는 있긴 하지만 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러네. 가능성으로 있는 거죠. 가능성도 있고. DR 네. 자체가 상장 안 될 수도 있고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베팅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긴 하지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런 구조군요. 이게 사실은 이 킨덱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나라에 상장된 킨덱스 러시아 MSCI 네. ETF의 경우는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 어제 발표되기 전날까지도 모든 언론에 어떻게 나왔냐면 MSCI 신흥국 지수에 러시아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지수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모든 기사가 그렇게 써 있어요. 정말로.
왜 그랬냐면 왜 그게 그런 논리가 나왔냐면 거래가 멈춰 있으니. 아니 MSCI 지수에서 그 신흥국에서 러시아를 뺄 수는 있잖아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신흥국에서 뭐 그 개척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MSCI 맘이죠. 마음대로 이렇게 재분류는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신용등급 매기듯이 재분류를 해. 재분류에 따르면 그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여요. 독립 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올리기도 하다가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러시아 MSCI에 있는 모든 러시아 관련 주식을 0.0001로 모든 지수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한 번도 자기가 본 적이 없대. 이거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만 진정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려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킨덱스도 사실은 왜 그런 거 하잖아요. ETF를 만들 때 그 MSCI 같은 데서 우리 요거 조그만 거 하려고 하니까 지수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하고 만든 지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다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지수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거 짜주시면 그거에 추종해서 ETF를 만들게요. 이렇게 하는데 킨덱스도 마찬가지로 MSCI 돈 주고 지수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든 건데 그래서 이거는 신흥국 지수 변동과 상관이 없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근데 분류만 달라질 뿐이지. 분류만 달라질 뿐이지 뭐 가격에 그 영향은 받겠으나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영웅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소위 말해서 존버하면 뭔가 일이 먹는다.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MSCI가 러시아는 다 0.0001로 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건 예외 없이 0.0001. 그래서 어제도 보면 그 킨덱스에서 공시를 우리만 예외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질의를 했다는 공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질의가 뭐 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안 되죠. 누이 원래 뭐 몇십억 안 되는 그 펀드를 위해서 누이만 빼고 한다는 말이 안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때문에 더 약간 피해를 본 분들이 있을 거야. 불안한 조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고 그래 뭐 어차피 망했는데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ETF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 신주 발행금 중지라고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펀드 같은 경우에도 그 사는 사람이 많고 파는 사람이 적으면 네.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주식이 있잖아요. 이거 네. 펀드 설정이랑 비슷한 건데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펀드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위험한 경우에는 그렇게 신주 발행을 금지를 하게 되면 펀드 규모는 딱 그대로 해서 네. 그냥 유통되는 주식들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 금지를 안 시키게 되면 그렇죠. 커지는 거죠. 사는 그러니까 피해 사람이 또 규모가 손해 볼수 커지는 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 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건 1번은 항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그거는 MSCI 뭐 사장도 못 바꾸는.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거나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거나 혹은 다른 조치가 생기거나 즉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얼마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심지어는 상장하면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실적 잘 나오고 있다는데 네. 아니면 0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얼마로 봐야 되는 건지는 네. 오로지 이거 운영하고 관리하는 쪽에서 판단할 문제네요, 그냥. 그렇죠. 본인 책임하에 알아서 근데 내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보는 거네요. 야,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됐네. 그래서 보통은 ETF가 되게 안전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렇게까지 급락하고 뭐 하는 거는 저도 거의 잘 본 적이 없는 것 오스템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이라 어떻게 예측하기 네. 힘들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러시아처럼 네. 이거는 사실 한 2달간 위기감이 고조가 됐다가 뭐 전격적으로 침공을 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ETF가 절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야,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날 러시아 사태 난 후에 러시아 네. 주가가 하루에 만에 50% 내렸다고 네. 하길래 네. 어떻게 주가 지수가 50%가 내리냐? 그것도 진짜 희한했어요. 러시아는 나 하한가도 진짜 없냐? 답을 못 구했어. 하한가가 있어요. 마이너스 30%로. 예. 우리나라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돼 있어요. 근데 첫날 어떻게 지수가 50%가 그거 저도 내렸죠?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도 아무도 모르겠대. 실제로 우리가 러시아에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예. 다들 모르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무슨 아마도 그럼 제 생각에는 제 추정에는 전 종목 하한가에다가 뭐 루블화 가치 하락을 같이 더해서 반영한 아, 건가? 아하. 지수를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네. 루블화 빠진 거에 주가 빠진 거가 다 합산해서 달러로 환산된 가격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추정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뭐 공장이 그 러시아에서 전쟁 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폭격을 맞았다면 모르겠으되 네. 그러면 야, 이거는 사야 될 기회인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정말 게으름이 가끔씩 이거 있겠군요. 앞으로도 비슷한 일 있으면 여러 가지 변수를 정말 감안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합성 ETF 같은 경우는 음. 그 안에 석유를 담았는지 예. 네. 석유 교환권을 담았는지 네. 석유값과 따라가겠다는 약속 계약서를 담은 건지 뭐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아 이건 석유값이 회복되더라도 이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라는 네, 것도 알아야 네. 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취재는 제가 했는데 네. 윤 선배가 훨씬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웬만하면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네. 뭐 지금은 화가 좀 나 계시네. 뭐 화는 안 냅니다. 화는 안 내지만 하여튼 좀 이번 거는 약간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선의의 피해자들이 좀 있었던. 네. 있을 것도 같고 야 있을 이걸 것 어떻게 같아요. 말씀드려야 되나? 지금 저 ETF 지금 거래되고 있는 네. 오늘도 꽤 거래량 있다고 하던데 네. 하한가에서 네. 저거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로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네. 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그 러시아 주식 DR처럼 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까? 아, 제가 안 그래도 물어봤죠. 예. 물어봤는데 예. 제가 받은 조언은 가능성이 없다. 없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11일부터 0으로 되기로 확정이 돼 있어요. 이 결정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만의 가능성이 있으려면 MSCI가 이 결정을 철회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10일이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칠 날 상황이 전쟁이 끝났고 상황을 철회해서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예를 들면 독립 지수에는 넣되 예. 모든 지수에 0.001로 하는 거는 안 할래라고 하면 사실은 0이 되진 않으니까 뭐 이렇게 일말의 기대감이 있는데 예. 그 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사실 무조건 0이 확정된 수치고 0이 확정되면 상장 폐지가 아주 되겠죠. 유력하다고 볼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예. 너무 전략을 다 알려주는 아, 건데. 참. 그렇게 됐군요. 그리고 오늘도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탈출하신 분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신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증시의 반등을 겨냥하고 사셨을 것 같아서 그건 뭐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묻어두고 1년 지나면 음. 러시아 증시 제대로 다시 반등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거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장 폐지 절차는 실제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영은 되는데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투운용의 그 ETF니까 고객들이 그럼 ETF를 사려고 넣은 돈은 일단 한투운용이 다 가져가서 갖고 있을 거고 예, 그 돈이 지금 한투운용의 반대쪽 파트너 즉 합성 ETF라고 하셨으니까 네, MSCI 러시아 지수를 따라서 오르면 오른 대로 주고 내리면 내린 대로 주기로 약속한 그 파트너에게 예, 0이 됐으니까 그냥 그 돈이 다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 거네요. 다 가야 되는 뿐 아니라 이미 갔는지 가야 될 건지 모르지만 가야 되는 뿐 아니라 게다가 수수료도 줘야 돼요. 그래서 한투운용은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0이 됐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주고 예, 그 증권사에 예. 그 계약한 증권사 다 주고 수수료도 자기 돈 민족 자본 꺼내서 수수료까지 줘야 돼요. 그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수료니까. 예. 그걸 앞으로 이게 계속 거래되면서 조금씩 되는 수수료로 한투운용도 충당하려고 했을 텐데. 아, 평소에도 이렇게 취재를 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이제 종종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생각을 잘못해서 손해 보는 건 괜찮은데 네.
나는 러시아 증시가 반등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반등과 무관한 ETF를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은 아닌데 원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제가 베팅을 하고 싶은데 이런 ETF가 없나 보다 보니까 원유 가격 뭐 오일 뭐에 곱하기 3 인버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인버스인가?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이 이게 10% 내리면 30%를 먹는 건가 보다 싶어서 샀죠. 네. 근데 그렇게 안 움직여요. 유가는 분명히 움직였는데. 유가는 내 뜻대로 갔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유가와의 세배 레버리지가 아니라 석유 캐내는 회사들을 한 10개쯤 모아놓은 그 주식 네. 그룹의 인버스. 그 주가의 마이너스 뭐 인버스의 세배 레버리지였더군요. 어. 그래서 뭐 아무튼 꼭 이거랑 일치하는 건 아닌데 네. 자기가 보는 방향성과 네. 내가 선택한 상품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조차가 네. 네. 중요한 것 같더군요. 예. 네. 네. 러시아 ETF 이야기 들었고요. 제가 만약에 러시아 ETF가 극적으로 반등해서 네. 수익률이 회복된다. 그러면 이게 기부하는 것도 난 진짜 좋을 것 같아. 기부. 러시아에 기부. 우크라이나에 기부한다. 반등하면 살아나면 본인이 투자하신 그거가? 전 투자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